오늘은 마르크스의 런던 망명 시기를 다루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1849년부터 1883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월이라는 데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는 역시 이제 그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1856년까지 소거리 딘 스트리트에 살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마르크스가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부인 애니는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이 휩싸인 사악하고 경악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거리가 제가 가봤는데 유흥가예요, 유흥가. 약간 그 빈민은 아니더라도 약간 못 사는 동네의 유흥가, 뒷골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곳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두 명의 딸과 딸을 잃었으며 또 한 명의 또 다른 딸이 태어났어요. 자, 여기가 칼막스라고 써 있죠. 여기가 막스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라 이 뭐랄까요, 유흥가인데 부자 유흥가가 아니라 약간 못 사는 동네의 유흥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니까 그 스트릿 바도 있고 술집이 꽤 있더라고요. 조그만 술집들이. 그래서 가정집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동네인 것 같았어요.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에서도 와가지고 혁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런던에서 이제 독일 망명자들을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혁명이 실패한 후에 독일의 혁명가들이 이 런던에 몰려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파리보다 런던에 많이 갔냐면 파리에는 이 당시에 이제 루이 라플레옹이 그 쿠데타, 선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 독재를 한 거죠. 황제가 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런던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재건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자, 장인, 직공 이런 출신이어가지고 여기가 뭐 대중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뭐 노동 계급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그 망명자로서만 있는 거. 그다음에 독일은 역시 반동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부 이제 그 공산주의 동맹 조직원이 무장 단체를 만들어 독일에 잠입하여 무장 공기를 하자 그래서 빌리히, 샤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인데요.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에서 어떤 그 혁명적 정세가 없는데 독일 대중과 고립된 그 소수 무장 공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샤퍼, 빌리한데 이게 당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중조직에서도 이 사람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1850년에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노동자협회 대중조직에서 탈퇴하게 되고 샤퍼 빌리하고도 공산주의 동맹이 따로 중앙지도부를 꾸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쾰린에서 이제 공산주의 동맹 지도부들이 검거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비밀 조직으로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실질적인 혁명운동하지 못하면서 안에서 그 논쟁만 하는 공산주의자 동맹, 그리고 이제 망명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할 일 없이 이제 술집에서 맥주나 먹으면서 이제 그 탁상 공동만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럴 바에야 이거를 차라리 해산하자. 그리고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노출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학 공부에 집중한 거죠.
마르크스는 영국의 차티스트, 그러니까 선거권 확대 운동,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혁명 운동보다는 선거권 확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들과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했지만 이제 차티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제 영국의 공산적 사회주의, 로버트 오웬의 강의도 참석했다. 로버트 오웬은 그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이죠. 자본가인데 이상적인 공동체,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죠. 미국에 가가지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주로 혁명 활동을 하다가 공산주의자 동맹 이후에는 저술 활동에 주력했다. 1850년에 프랑스에서 개거트된 1848년 혁명 당시를 서술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런던의 영국 대형 박물관인데요. 이 영국 대형 박물관 내에 이렇게 책을 읽는 리딩룸이 있습니다. 리딩룸, 독서 리딩룸. 여기가 일종의 유적지 형태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박물관 안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쟁만 일삼는 망명가들과 거리를 두고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될 때 약 10년 동안 이 도서관에서 이제 주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등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마르크스는 항상 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트는 자기가 읽은 책을 발췌를 하고 그 옆에 자기 평가를 담은 겁니다. 이 노트, 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압축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내는 건데 이런 노트들이 많은데 마르크스가 생전에 했을 때는 이 노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르크스가 사망하고 나서는 마르크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자본론의 형성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런 노트들이 출판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 노트, 그다음에 정치 대응자 비판 요강 이런 것들이 자본론의 기반이 됐다는 거고요. 현재 도서실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형 박물관 맞은편에 가면 재밌는 곳이 있는데 마르크스가 자주 찾았다는 술집이 있습니다. 뮤지엄 트래븐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이 술집 안에는 이제 마르크스 사진과 이 술집을 자주 찾았던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이게 그 술집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사진이 있죠. 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다녔던 곳에 이렇게 많은 마르크스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당시에 이제 그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엥겔스한테 주로 지원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유산, 가족의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어머니의 유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처갓집의 유산, 뭐 삼촌의 유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것만도 부족했기 때문에 1852년부터 1862년까지 미국의 이제 최대 발행 신문 약 5만 부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뉴욕 데일리 트리뷴 내 유럽 특파원으로 일합니다. 이 시기에는 1년에 뭐 60개의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를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60개면은 얼마예요? 이제 한 달에 얼마나 했을까? 5개, 6개? 그러니까 상당수를 이제 이 기사 쓰는데 많이 시간을 소요한 거고요. 10년 동안 주로 이제 미국과 영국의 기사였지만 영국의 식민지, 유럽 등 거의 전 세계에 대한 정치 경제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 와중에 1852년에는 루이 라플랭의 브리메르 18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저는 말한 것처럼 루이 라플랭이 파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이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을 다루는데 계급투쟁은 첫 번째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노동자와 부르주아의 계급 구성에 따르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자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는 급진적인 부르주아와 그 보수적인 부르주아의 계급 시장. 급진적 부르주아는 여기서 몽테뉴 산업화죠. 산업화 봉기가 1849년에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급진 부르주아와 보수 부르주아의 계급 시장을 다루고 또 이제 급진 부르주아가 산업화들이 제거된 이후에는 보수 부르주아, 의회파와 그 다음에 루이 라플레옹의 권력 투쟁을 다루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회의 대립이 주요는 계급 모순에 따오는 계급적 대립이지만 사실은 계급적 대립 안에서 내부에 또 계급 간의 대립이 있고 약간 복잡한 양상을 갖는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때 마르크스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상대적 자율성이다. 무조건 부르주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코리아에서 독점 재벌이 실질적인 지배 계급이지만 국가가 대통령이 재벌 시켜서 시키는 건 아니죠.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매사 다 시킨다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권력이 마치 재벌이나 거대 자본에게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런 상대적 독립성. 그 다음에 관료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으로 관료는 자본가들에게 구속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자본가와 관료가 대립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물론을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는 건 맞는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부구조가 전혀 독자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상부구조도 때로는 하부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본론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시기에 뉴욕 트리뷴지가 이제 편집진이 바뀌면서 약간 보수화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이전 직전인데 남부에서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뉴욕 트리뷴지가 남북 간의 화해에 평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편집 방침을. 마르크스가 여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르크스 여기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뉴욕 트리뷴지에서 수많은 여러 세계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제3세계나 식민지에 관한 글도 많이 썼습니다. 영국의 지배했던 인도에 관한 거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세포이 반란이라는 거 많이. 세포이 반란은 되게 중요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처음에는 영국이라는 국가가 지배한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는 식민지 착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식민지 착취 회사이기 때문에 가혹한 착취를 해서 여기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인도에서 세포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인도인의 저항 때문에 이런 식민지 착취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국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먼저 지배합니다. 일제의 문화 통치처럼 영국도 인도를 문화 통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인도라는 거 원래 인도라는 나라가나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인도 지역에. 그런데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라는 광활한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강제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화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한 모든 식민지를 여러 민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어 문화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도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영국이 재편하게 되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게 세포이 반란이다.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프레이션과 러시아 사이에 낀 폴란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다루는데 그 마르크스의 한계는 뭐냐면 식민지의 입장에서 그 제국주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관점에서 이 식민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식민지에 대해서 우호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식민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관점이다. 그게 레닌과 다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어떤 식민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어쨌든 간에 문명화되는, 야만에서 문명화로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게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의식하는 거. 그래서 식민지에서 혁명과 그 다음에 식민지 모국에서의 혁명이 상호 보완이 되면 식민지 혁명에도 유리하고 유럽의 혁명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폴란드도 프로에이션과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처음에는 프로에이션을 지배했어요. 근데 프로에이션이 강해지면서 폴란드와 프로에이션이 서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프로에이션이 폴란드를 지배하는데 또 폴란드 지역은 원래 또 러시아가 여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는 프로에이션과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독립 문제, 폴란드의 민족 소양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산당 선언을 해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프로에이션과 러시아는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민주화가 안 된 전제군주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민주주의자들이 부르주아들이 이 폴란드 독립이 폴란드 민족해방 전쟁이 비민주적인 프로에이시아와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폴란드를 민족해방 운동을 많이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문제는 1800년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국제노동자협회가 생기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가 이제 여러 혁명가들하고 교류를 했는데